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집 앞에 죽개천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어서 공기가 차가워진 가을 아침이면 물 위로 수런수런 안개가 피어올랐다가 해가 떠오르면 산도, 내도, 나무도, 풀도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들은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의 풍경들입니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란 달빛처럼 저 안개처럼 아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67번째 이야기 가을의 전설 시작합니다. 잠깐 서양화가 이석희의 전시회 즐거운 낙서 잠깐 보고 가실까요? 미국 북서부의 대평원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가족의 역사를 밑그림으로 가을에 태어나 가을의 고독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간 한 사내와 그를 사랑했으나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개봉된 영화 가을의 전설 Legends of the Fall입니다. Fall이라는 말이 추락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터여서 몰락의 전설로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인하지만 다감한 아버지와 함께 우애 있게 살아가던 세 형제의 평화는 도시로 유학을 떠났던 막내가 아름다운 약혼녀 수잔나를 데리고 돌아온 순간 깨어져 버립니다. 세 형제 모두가 아름다운 수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심약하지만 권력지향적인 장남, 가슴에 품은 열정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둘째, 순결한 영혼의 막내, 그 세 남자를 치명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여인은 아마도 수잔나 역을 맡은 줄리아 오몬드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거칠고 고독한 눈빛을 가진 둘째 트리스탄, 브래드 피트죠. 트리스탄을 사랑하게 되지만 세 형제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전쟁에서 막내를 잃은 데다 그의 약혼녀까지 사랑하게 된 둘째 트리스탄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바다로 떠납니다. 멀리 마을 입구가 보이는 테라스의 흔들 의자에 앉아 자신을 잊으라는 트리스탄의 편지를 읽는 수잔나의 뺨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상실의 아픔에 힘겨워하던 수잔나는 변함없이 자신을 아껴주던 첫째와 결혼을 하게 되고 몇 년 뒤 영원히 마주치지 못할 평행선처럼 트리스탄이 돌아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당들과 싸우다 감옥에 갇힌 트리스탄을 찾아가 그녀는 아직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수잔나를 형에게 돌려보냅니다. 약혼자였던 막내를 전쟁으로 잃고 첫째 형과 결혼했으나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둘째를 사랑했으나 그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비극의 여인은 권총자살로 쓸쓸한 기다림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 비탄에 빠진 트리스탄은 가을의 숲으로 떠나 영원히 종적을 감춥니다. 어딘가 먼 숲에서 거대한 곰과 맞붙어 싸우더라는 사람들의 목격담들만을 전설로 남긴 채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그들의 사랑과 열정과 욕망도 언젠가는 몰락해 갑니다. 그리고 가을의 전설이 됩니다. 1982년에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꽃피던 서울의 봄을 총칼로 짓밟고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좌절에 빠진 국민들을 회유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중고생들의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고 그리고 프로야구를
만들었습니다. 150년의 프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 프로야구는 40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국민적 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지금 월드 시리즈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시즌 경기가 끝나고 최강자들끼리 7전 4선승제로 가을에 펼쳐지는 이 경기를 사람들은 가을의 전설로 부르며 열광합니다. 챔피언 반지를 손가락에 끼기 위해 구단도 감독도 선수들도 목숨을 겁니다. 팬들도 자신의 승리처럼 광란하고 자신의 패배처럼 절망합니다. 그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 팀이 있었습니다. 1982년 창단된 산미 슈퍼스타즈는 그해 15승 65패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최다 연패 18게임, 한 경기 최다 실점 16점, 최다 피안타, 최다 피홈런, 최다 병살타 등 모든 불명예 기록들을 깡그리 경신하고 지금까지도 그 어느 팀도 쉽사리 깰 수 없는 불멸의 기록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끝으로 해체된 그 전설의 팀에게 소설가 박민규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을 헌정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경기가 없는 날은 하루 푹 쉬고 그 다음 날 또 지는 그 팀의 선수들은 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루 타선 타구를 잡으러 쫓아간 외야수가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을 찾다가 외야에 피어난 노란 들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물론 그 소설 속 얘기입니다만 공은 놓쳤더라도 꽃을 봤으면 된 게 아닐까요? 때로는 패배도 장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을의 전설입니다. 문 밖을 나서 보십시오. 장엄한 조락의 가을입니다. 가을의 전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뜻모를 이별의 말을 남기고 헤어졌던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죽어도 못 잊겠노라고. 왜 그렇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졌어야만 했냐고. 다시 10월이 돌아오면 이룰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꿈이 너무 슬퍼 나를 울게 한다고 절규하는 10월의 노래가 있습니다. 80년대 초 10월에 나온 그 노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은 그 3개 혹은 4개의 숫자 속에 시대의 질곡과 상처와 야만의 총성이 녹아있던 12.6과 5.18 그리고 신군부의 정의사현 구현이라는 공허한 구호로 시작되던 우울하고 어두웠던 날들과 어우러져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젊었던 나도 어둡고 막막한 술자리에서 그 노래를 듣거나 부르며 몇 번을 울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 번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4, 5, 60대 애들을 중심으로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그날 밤만은 뭉쳐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라도 가서 그 노래만은 꼭 불러야 하는 기념일 같은 게 되어버린 듯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그 이름들을 다 주어 섬기기도 힘든 젊은이들의 그 숱한 기념일들로부터 소외된 그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기념일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그게 고작 흘러가고 있거나 흘러가버린 청춘에 대한 현장 검증 같은 것일 뿐이거나 부질없는 감상의 낭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용이 아니라 젊은 아가씨 아이유의 노래 잊혀진 계절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대복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